네, 댓글 보니까 제 나이까지 아시는 분이 계시고 뭐 지인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글로벌 라이브를 양해를 구하고 9시에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건강이 최우선이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더 일찍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또 우리 언더스탠딩의 우리 안형 그리고 이형과 한번 맞짱을 떠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분은 아마 반대할 겁니다. 네, 언더스탠딩을 뒤로 밀어내고 저희가 먼저 하는 거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해주실 분이죠. 미래에셋증권 압구정 WM의 정웅선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분위기가 좀 저희가 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주가 상승이 그나마 좀 위안이 돼서 좀 큰 상승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환율이 원달러가 갑자기 3자를 봤어요. 1.3자를.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시장에서 달러 약세 부분들이 장중에 좀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오늘 이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앞서 이제 제가 FMC 때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리뷰를 한번 좀 먼저 해드리면 지난달 FMC 때는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이제 일단 그 12월부터 이제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고 일시 정지는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다. 결국에는 이제 터미널 레이트를 더 높아질 걸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여는 좀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이제 고용 시장이 너무 강하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장인성 지점장이 얘기하셨지만 이제 고용 악화 신호 전에는 연준이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호를 세게 줬고요. 이번 FMC. 그래서 이제 패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접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완전히요? 예. 접은 겁니까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피봇 자체는 12월 이전까지 보면 이제부터 핵심은 뭐냐면 4.75% 이상 지금 뭐 시중에서는 5% 전후를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넌지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파월 의장이 하우라는 단어를 3번을 외쳤죠. 결국에는 이제 인상 속도가 이제부터는 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생각해 보면 지난 3년간의 시점에서 보면 저금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표현했듯이 마찬가지로 고금리 상태를 장기간 가져가면 긴축에 대한 시장의 신호를 확실하게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파월은 긴축을 할 대로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다시금 환호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다시금 이제 자산 가격이 튀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있는 거고요. 이제 이로 인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글로벌 금융시장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또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은 이로 인해서 이제 장기 자금들이 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또 조성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침체 직전, 그러니까 침체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 혹은 피벗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고 지금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신호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중에 사실 뭐 대공황까지 외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나온 시점에서 보면 대공황이요. 그냥 공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시점이라고 치면은 거의 이제 긴축에 대한 스탠스를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된 시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제 12월에 50bp를 인상을 하더라도 연준 쪽에서 표현하는 거는 50pp를 여러 번도 할 수 있다라고 또 경고를 했기 때문에 50pp를 여러 번이요? 아니 50pp를 여러 번 하면 이미 5가 넘어가는데요. 두 번만 해도.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장이 이제 자산 가격이 섣불리 올라오는 것에 대한 경계감을 좀 가지고 있다. 근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2년물 금리 기준으로 보면 4.7에서 이제 4.9% 특히 4.9%에 도달하는 시점 내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리바운딩이 세게 나올 수 있는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 구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저점 테스트가 제대로 하방을 지지를 해준다면 오히려 시장이 그때부터 좀 스테디하게 좀 올라오는 그런 단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영국 사태가 좀 크게 느껴졌던 거는 1에서 5%까지 리먼 브라더스 직전에 2006년 사이에서의 그 금리 구간 단계 4%를 올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에 그만큼의 금리를 좀 비슷한 금리를 올렸는데
이제 저금리 상태가 이전보다 이렇게 길었던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과연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갑자기 냉탕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영국 사태를 보면서 아 이게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들이 있었거든요. 못할 것 같은데. 예,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아 그래도 시장이 자정작용을 하는구나, 정부의 정책이 나오는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서 만약에 12월 이전까지 시장의 확실한 신호라는 거는 소매,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잡히거나 네. 고용이 잡힌다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 잡히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파월이 일단은 속도는 줄이고 싶은데 네. 속도 줄인다고만 하면은 시장이 환호할 것 같으니 네. 줄이지만 더 많이 올릴 거야라고 해놓고 시간을 번 다음에 말씀하셨던 데이터 디펜던트로 데이터가 조금 잘 나오면 네. 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었지만 시장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엉뚱하게 또 막 시장 맞습니다. 날아가니까. 예,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그래서 제가 비농 고용자 수,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에 반대되는 연준 인사들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공유를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표는 비농 고용자 수인데 이번 수치는 26만 1,000건 정도 증가로 나왔습니다. 예상은 21만 건 정도였죠. 네. 지난번에 26만 5천 건 정도 제 예상을 했었는데 비슷한 수치가 좀 나왔던 부분이고 이제 개인 서비스 부분이 증가를 했습니다. 20만 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비농 고용자 수의 증가를 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레저 및 접객 전에 소매업 부분에서는 주유소 그리고 의류 자동차 매장들이 또 증가를 했고 운송도 트럭 운송 택배 등이 일부 또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번 페덱스는 이제 유럽향 매출 부분이 안 좋았지만 결국에는 운전자 수 감소 부분들이 좀 아킬레스건으로 좀 작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레저 및 접객업이 지난달 10만 7천 건에서 3만 5천 건 증가로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음식 서비스가 6만 9천 건에서 6천 건 증가로 둔화된 점이 특징이었고, 이게 이제 연율로 보면 뭐 6%대 정도로 이제 감소를 했다. 이제 임금으로 보면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해서 아래 보시면 0.37%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년비로 보면 4.7% 정도 수준이죠. 이 왜 줄었냐면 IT가 10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44% 감소로 좀 나오죠. 전년비로는 6.39%로 확 내렸습니다. 그래도 6%네요. 예.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의 부분인데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전년비 임금 상승세는 앞으로는 내려갈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임금 보상 계획 지수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게 이제 수치 자체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짓게 되는데 가계 조사는 이것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를 더 잡는다면 이것보다 고용이 좀 일부 임금 시간당 임금도 둔화가 되고 있고 일부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너무 높은 임금을 주면서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있지 않다는 근거기 때문에 네. 대면 접촉 고용 증가에 따른 부분들 이번 달에도 관련 흐름이 좀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 지난달 7일에 하루에 S&P 500이 2.8% 급락했죠. 그때 네. 실업률이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9월로 돼 있죠. 3.49%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3.68%, 3.7% 정도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줄고 있고 실제 이제 실업자 수가 증가한 점이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번 고용 보고서 결과를 보면 연말연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경향이 많지만 임금은 둔화되고 있고 고용률도 위축되고 있고 실업자 증가를 보이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준이 원하는 그림대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수치가 3.5% 이하의 실업률이었다면 굉장히 큰 하락이 났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연준이 원하는 데이터라는 게 나왔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앞서 이제 말씀하시긴 했지만 감원이라는 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네. 트위터도 이번에 50% 감원을 하는데 진짜 많이 줄었어요. 예, 중요한 거는 이게 3개월 전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가 좀
지난주에 좀 많이 급락을 하긴 했지만 대규모 소송 가능성 부분들이 좀 많이 불거진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9월 이후에 온라인 플랫폼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채용 축소 혹은 이제 가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주변에 뭐 스타트업 기업 CFO나 뭐 일부 이제 지인들이 좀 있긴 한데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네. 이제 이게 비단 이제 미국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마켓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信用리스크로 이제 불거지거나 혹은 굉장히 큰 가문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시장에는 큰 영향이 있을 거고 이제 최근 기업들의 이제 부진한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낮아진 수요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에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문이 일어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흐름 보면 잉여 현금 흐름 네. 혹은 이제 고용을 커버할 수 있는 기업들만 거의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주간 관련된 주간 스케줄이 있다 준비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로블록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버나 예전부터 제가 SVB 파이낸셜 말씀드리면서 일부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지만 반대로 이런 시장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거나 기술에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결국에는 위기가 이제 몇몇 기업들은 크게 이제 기회로 또 다가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을 할 때 같은 스타트업 기업을 선택을 하더라도 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투자 자금 대비해서 이제 적자율을 보면 140% 이미 넘어간 전체 10개 종목들을 보면 굉장히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조금 몇몇 종목들은 유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반면에 금요일 날 악재로 다가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공유를 해주시죠. 네. 네. 일단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총재가 고용 시장이 약간 둔화되고 있으나 이제 견주해서 더 높은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줬고 결국에는 최종 금리의 상향 조정 발표할 거다. 그게 이제 터미널 레이트를 4.9% 돌파 가능성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총재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폭이 적어도 긴축 정책이 여전히 충분하고 50bp 금리 인상이 반복적으로 수행할 거다. 여기 안 좋은 내용들이 좀 일부 있었고요. 이제 수장 콜레스 보스턴 연은총재도 최종 금리를 더 높일 수 있다. 결국에는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파월의 발언에 보조를 맞춰주는 부분들이고 최종 금리 상향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 의사록이 월 말에 발표가 있죠. 네. 연준 스탠스를 이제 확인하는 이번 주까지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수요를 좀 더 누르고자 하는 측면 내에서 이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결국엔 데이터로 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 내에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예. 저는 4.9% 돌파한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요. 네. 카시카리. 그 카시카리. 카시카리하고 뭐 관계 있으신 겁니까? 제가 한번 네. 그 대머리 가발을 한번 쓰고 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벗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농담입니다. 예. 이거 잠깐만 이게 흔들리면 오, 맞나요? 진짜 벗겨질 것 같아요. 벗겨질 것 같나요? 네. 예. 카시카리. 네.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4.9%. 네. 네. 취소해. 빨리 발언 취소하세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게 연말 소비 시즌,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를 포함해서 소비 시즌이 좀 우려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가 낮춰져야지만이 12월 우리가 FOMC 마지막을 볼 때 그나마 환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데이터적으로 보면 11월과 12월의 미국 소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에서 8% 증가를 한 걸로 나옵니다. 할 걸로 보이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9.3% 작년에 13% 증가였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둔화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일단 뭐 당연히 주거비나 식료품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선물을 하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핫딜을 이렇게 뭐 하려는 이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달리 보면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연결고리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연말 쇼핑 시즌에 대비해서 임시직 고용이 크게 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작년에 66만 명 정도가 고용이 됐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거는 45만 명에서 대략 60만 명 사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용과 소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연준의 스탠스대로 연준이 원하는 바와 같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거는 11월 중순에 월마트와 타겟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항상 월마트 실적 발표할 때 분기마다 큰 파동이 있었죠. 근데 다만 이번 분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오히려 이들의 실적 부진 혹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증가가 오히려 시장의 호재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연말 쇼핑 시즌이 연준의 목표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은 50bp 인상을 하더라도 만약에 전도표를 상승을 시켜버린다면 예. 시장이 이제 더 긴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표 상승에 대한 변수를 좀 줄일 수 있는 요소로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네. 이제 중국 기업들의 상승이 좀 일부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일부 바뀔 거다. 네. 혹은 기업들 회계 관련된 미국 상장된 기업들의 상장페이 리스트의 변수를 좀 줄였던 부분이 컸습니다. 네. 하나씩 좀 보면 이제 이게 7월 달에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에서 이제 감사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했었죠. 그 당시에 주가가 오히려 올랐었습니다. 주가가.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합의된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합의된 제스처가 아니냐. 뭐 이게 상장 폐지 안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됐었고 실제 당시에는 중국 기업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회계감독위원회에서 이달 중순 정도 이유를 봤었는데 이미 이제 지금 종료가 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사 작업을 조기에 마쳤고 올해는 이와 관련된 이슈로는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난 토요일에 보건 당국이 아니라고 밝혔죠. 그래서 만약에 제로 코로나를 변경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구간은 내년 양해 정도 되지 양회요? 않을까. 3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전 정도에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좀 생기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국 회의까지는 이 부분들이 논의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보다도 11월 4일에 이제 국제 수입 박람회 개막식 연설에서 시진핑이 개방의 가속화와 내수 시장 기회를 공유로 강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중국 시장의 하락 요인은 반시장 정서, 그러니까 그쵸. 견제 세력이 없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었는데 네. 이걸 좀 완화시켰다는 게 핵심이고 이제 전인대까지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과 경기 회복 메시지 이 두 가지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중기적인 텀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11월 11일에 광군절 행사와 G20 발리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때는 당대회와 네. 그리고 중간선거 직후에 만나기 때문에 좀 덜 싸우지 않겠냐는 게 이제 시장의 예상이긴 하지만 이 기조를 한 번에 선거 끝났다고 해서 끝내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는 않고 있고 이제 버핏이 이제 비아대 주식을 또 8월 이후에 지금 크게 팔았거든요. 수급적 이슈도 좀 중요하다. 홍콩 금융시장 유동성 리스크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뭐 그때 뭐 말씀 나눴던 뭐 ELS나 여러 수급적인 변수들도 항상 이제 일부 변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주간 화면 네. 예, 일정 공유를 한번 해주시죠. 보여주시죠. 네. 일단은 이번 주는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내로 보면 지난주에 카카오가 있었고 네이버 그리고 중국 10월 외환보유고와 수출입 동향 등이 있었죠. 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외 여건 악화, 수입은 당연히 좋지 않기 때문에 내수 부진 영향을 반영을 시킬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중국 관련돼서는 수요일에 있는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핵심이 될 겁니다. CPI가 3% 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미할 거고요. 보시면은 중요한 이벤트는 당연히
미국 중간선거 화요일과 월트 디즈니는 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반영을 시킬 거고요. 이번 주는 이제 실적 발표만 따져본다면 루시드 리비안, 니오 같은 신생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실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부분들 일부 이제 전기차 2차 전지에 관련된 상황들이 많이 반영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계속 강조해드렸던 중간 선거가 이번 이제 화요일 내일 있고 결과는 이제 금요일 새벽 정도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될 건데. 금요일 새벽이요? 네. 그렇게 오래 걸려? 이제 예, 좀 일부 시간이 걸리고 네. 텀이 좀 있다라고 좀 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출구조사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좀 시간이 이제 텀이 좀 존재한다 정도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현재 수준에서도 미래 앞으로의 이제 금리를 반영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중간 선거가 어느 정도 호재로 다가올 수 있는지 뭐 일단 중간 선거에서 집권 야당이 거의 30석에 가까운 하원 의석수를 잃었었기 때문에 이제 주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과 분열대 의회의 조합은 주가 퍼포먼스가 13% 이상 나왔었고 네. 특히 이제 상하원이 공화당 강세였을 경우 과거 전통적으로 16%의 주식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 결과치가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목요일은 CPI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진짜 네. 살 떨려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헤드라인은 전년 동기 대비 8% 예상치 보고 있고 7.9% 내외 정도. 코어는 6.5%입니다. 이제 전월 대비해서 0.5% 수준은 코어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아직도 저렇게 올라야 돼? 왜냐하면 이제 진로 전국 임대료 지수가 정점이 2월이었고요. 네. 근데 이게 시차가 보통 8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물론 이제 9월은 학기 시작이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반영이 돼서 쉘터가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10월부터 임대료 물가 상승률 둔화 가능성이 일부 있다. 이게 만약에 진짜로 예전 패턴대로 만약에 하회를 한다. 둔화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코어의 예상보다는 하회 가능성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에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중국 광군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티몰과 타오바오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421억 위안 증가한 5,403억 위안 정도 나왔거든요. 이게 105조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다고 하면은 이제 중국의 소비나 일부 부분들이 예상보다 잘 나온다면 뭐 아시아 신이 전반적으로는 괜찮겠지만 작년에도 크게 기대는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 크게 영향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미국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 1년 인플레이션이 5.1%로 상승했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59.5로 하락할 가능성이 일부 있거든요. 이제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 기대수는 적응적 기대이기 때문에 이제 10월 CPI가 전년 대비 상승률 둔화가 이전에 나온다면 그 기대 심리를 좀 반영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중간 선거와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정할 건데 이제 지금 10월까지 9월까지 흐름을 보면 장중 1% 이상의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지금 5번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을 예상을 하고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물가에서 하나의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카바나라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96% 네. 빠졌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빠졌냐면 중고차에 대한 수요 부진, 네.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뭐 중고차 감가상각이나 여러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요. 중고차 딜러들의 최근 실적 발표에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진을 좀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8%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맨하인 중고차 가격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그 CPI 상의 이제 중고차 가격 지수를 보면 추가로 5에서 10%를 반영을 천천히 시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번 달과 다음 달에도 중고차 가격이 빠지면 어떤 게 빠질 수 있을까요?
신차 가격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작년 그 CPI의 가장 핵심적인 상승 요인들이었기 때문에 네. 일부 둔화가 되고 그리고 서비스 물가나 일부 부분들이 일부 좀 잡혀야지만이 쉘터나 이런 부분들이 잡혀야지만이 완벽하긴 하겠지만 그렇죠. 일부 변수들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중고차 거래 플랫폼 업체 실적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서도 이 부분들이 실제 반영이 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이번 주 너무 네. 중요한 일정이 많아요. 네. 변동성. 그래서 네. 변동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에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네. 매수 매도 전략을 좀 펼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CPI가 잡혀야지 데이터적인 제일 부분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요일 이전까지는 상승을 하더라도 중간 선거가 시장이 환호를 하더라도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으니 일단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우리 정우선님의 이제 코너가 끝나가는 이때 코리안 시리즈 9회 말에 역전 홈런이 터졌다고 하네요. 4대 2였는데 5대 4로 역전. 김강민 선수가 아마 저랑 동갑일 거예요. 저희랑 아마. 그래서 참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월요일의 남자 네. 정우선님의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빠르게 광고 보는 동안 홈런 하이라이트 좀 네. 보고 박상준 인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